속보, 국민들 경악. 홍명보 정몽규 이거 진짜면 끝인데, 국민들 경악. 미쳤네. 홍명보 정몽규 이거 진짜면 끝인데? 초토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어 대한축구협회 KFA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정몽규 회장을 비롯해 홍명보 감독, 이임생 기술본부 총괄이사, 박주호 전 국가대표, 박문성 해설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 회장, 홍 감독, 이 기술이사는 대망신을 당했다. 정 회장은 질문에 제대로 된 발언도 하지 못했다. 뭐라는 말만 반복했고, 이 기술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 업무 일부를 위임받는 것에 대한 이사회 결의 질문에 정 회장은 입도 열지 못했다. 정 회장은 이날 현안 질의에서 독일의 요아힘 뢰브 감독을 르베라고 말하기도 했다.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KFA는 클린스만 감독의 후임을 찾지 못해 두 번의 임시 감독을 거친 뒤 홍 감독에게 대표팀 지휘봉을 맡겼다. 감독 선임이 전권을 잡은 이 기술이사는 별다른 면접 없이 면담만 가진 채 홍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으로 내정했다. 홍 감독은 우리 집에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빵집이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장소만 제공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고, 이 기술이사는 면담을 하기 위해 홍 감독에게 부탁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 축구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들어 요청을 드렸다고 답했다. 이 내용을 들은 박 위원은 개인적으로 서글프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하다. 앞서 얘기하신 축구협회 쪽 얘기를 들으면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과정과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공정했냐고 이야기했는데 공정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조계원 문화체육관광위원이 이 문제로 사임할 생각이 있는지 질문했고, 홍 감독은 이에 대해 저는 이 문제로 감독직을 사임할 생각은 없다. 성적이 좋지 않다면 경질이 될 것이다. 맡은 역할은 남은 기간 팀을 강하게 만드는 게 내 역할이라 생각한다.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행정적인 오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 홍 감독은 내가 한 번도 대표팀 감독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나는 불공정하다거나 특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감독직을 받은 것이다. 내가 2위 혹은 3위였다면 받지 않았을 거지라고 말했다. 정 회장 역시 사연임에 대해서 나의 축구 관련 활동을 사연임의 초석이라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나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며 결국 역사가 평가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문체부 감사 결과 드디어 나온다. 홍명보 선임 과정 브리핑 내달 2일 개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온 문화체육관광부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된 첫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문체부는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별관 브리핑룸에서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이 주재한다. 앞서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이 거세게 일자 선임 절차에 문제는 없었는지 지난 7월 중순부터 축구협회 감사를 진행해왔다. 축구협회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직기관 기관단체라 문체부 감사 대상이다. 축구협회 노동조합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아예 감사관이 축구회관에 상주하며 홍 감독 선임 등 축구협회 행정 전반에 걸친 감사를 진행했다.
축구협회 노조는 문체부 감사관은 협회가 경험해보지 않은 수준으로 전방위적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각급 대표팀 감독 선임, 천안 축구센터 건립, 지도자 영역 등은 방대한 자료 요청으로 관련 부서 직원들이 주말과 휴일도 반납하고 감사에 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는 우선 이날 중간 발표를 통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부터 발표할 예정이다. 감독 선임 과정뿐만 아니라 축구협회 행정 전반에 걸친 감사 최종 발표는 추후 계획돼 있다. 앞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절차적인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일에 우선 이 부분에 대한 발표를 먼저 진행할 것이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할 것이고, 감독 거취 문제는 축구협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틀 뒤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전화 인터뷰에서는 만약 불공정한 방법으로 됐다고 하면 다시 공정한 절차를 밟게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해야 국민들, 팬들이 납득을 한다. 그래야 홍명보 감독도 훨씬 더 정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감독이 다시 선임되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감독 선임 과정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최용재의 까칠한 축구 김판곤 감독님. 홍명보는 최고 레벨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들만의 착각. 김판곤 울산 HD 감독이 작심 발언을 했다. 누가 봐도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 홍명보 감독을 두둔하는 발언이었다. 그의 발언에 헛웃음이 나온다. 한국 축구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파울루 벤투 감독을 선임할 때 모든 걸 검증했다는 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중국과 브라질에서 실패를 했고 그리스에서 의심이 있었다. 완전한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검증을 했다. 우리가 국내든 외국이든 최고 레벨 지도자에게 PPT를 요구하는 건 우스운 일이다. 그러면서 에베르 르나르 감독,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 키케 플로레스 감독을 예로 들었다. 만나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자신이 준비한 비디오를 보여줬다고 했다. 지구 끝에 있다면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스카우트 개념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즉, 면접을 패스한 홍명보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 감독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끝난 후 대한축구협회, 축구협회,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장으로 벤투 감독을 선임한 인물이다. 그의 과거 경험을 털어놓은 것이다. 김 감독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감독 선임은 일반 회사의 채용 과정과는 엄연히 다르다. 입사 지원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찾아가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다. 김 감독 말대로 최고 레벨 지도자에게 당신이 어떤 지도자인지 입증하시오라고 요구하는 건 우스운 일이다. PPT도 마찬가지다. 그런 요구를 할 수 없고 요구를 한다고 해서 최고 레벨 감독이 할 리도 만무하다. 그런데 김 감독의 말이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제가 틀렸기 때문이다. 홍명보는 최고 레벨 지도자가 아니다. 진정 최고 레벨 지도자를 엎드려 절하며 모셔왔다면 이런 특혜 논란이 빚어졌을까? 아니다. 잘했다고 손뼉 쳤을 것이다. 최고 레벨 감독이 아닌 지도자를 최고 레벨 감독인 양 모셔왔으니 축구 팬과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다. 홍명보가 왜 최고 레벨 지도자인가? 가재는 게 편. 그들만의 착각이다. 걔를 지지하는 가재들은 2012 런던 올림픽으로 모든 검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국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동메달. 물론
대단한 업적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U-23 대회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는, 게다가 U-23 연령대 세계 최고의 선수들도 출전하지 않는 대회다. 연령별 대회 동메달에 대한 검증 완료는 성인팀 한 번 지도해보지 못한 홍명보를 2014 브라질 월드컵 감독 직행을 이끌었다. 얼마나 축구 후진국의 부끄러운 행태인가. 홍명보를 향한 그들만의 착각이 만든 재앙이었다. 1무 2패. 21세기 최초로 1승도 거두지 못했던 악몽. 한국 축구는 홍명보에 대한 맹신으로 한참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일각에서 대안이 없었고 홍명보가 등 떠밀려 월드컵 대표팀을 맡았다며 희생, 봉사, 헌신으로 포장한다. 몇 번이고 말하지만 아니다. 개인의 욕심이었다. 본인이 고사했으면 이런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몇 번이고 말하지만 이런 희생, 봉사, 헌신으로 포장된 기회는 왜 홍명보에게만 향하는 것일까? 다시 본론으로. 그래서 홍명보는 성인팀에서 검증이 된 감독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브라질 월드컵 참패 후 중국 항저우 리청 지휘봉을 잡았다. 1부 리그 항저우는 2부 리그로 강등됐다. 이 역시 엄청난 실패다. 이후 축구협회 전무이사로 선임하며 현장에서 멀어졌고 2020년 12월 울산 감독으로 부임했다. 2022년, 2023년 K리그 1 2연패를 달성했다. 성인팀 감독으로서 유일한 성과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바라본다. 전북 현대가 몰락하는 시점과 맞물려 K리그 1 최강의 스쿼드를 꾸려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달성한 2연패. 월드컵 대표팀과 중국에서 실패를 했다. 고로 완전한 후보가 아니다. 검증이 필요한 후보다. 월드컵에서 왜 실패를 했는지, 중국에서 왜 실패를 했는지 축구협회는 검증하지 않았다. 특히 홍명보는 월드컵에서 처참한 실패를 한 인물이다. 월드컵은 한국이 도전자 입장이다. 월드컵 본선에서는 최약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약팀으로 강팀을 잡을 수 있는 전술,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홍명보에게 이런 경험이 있는가? 이 역시 검증해야 한다. K리그 1 최강의 스쿼드로 정상을 차지하는 것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스쿼드가 얇은 항저우에서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야 하는 이유다. 스페인 대표팀, 아르헨티나 대표팀 감독 뽑는 게 아니다. 약한 전력으로 강한 전력을 잡는 경쟁력이 한국 대표팀 감독에게 가장 필요한 경쟁력이다. 그런데도 프리패스로 월드컵 대표팀 감독으로 앉혔다. 월드컵에 적합한 인물인지, 다른 어떤 지도자보다 더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 K리그 1 2연패로 묻어질 수 있는 실책이 아니다. 즉, 김 감독이 평가한 최고 레벨의 정의는 K리그 1 2연패다. 다시 묻고 싶다. K리그 2연패가 어떤 검증도 없이 프리패스할 수 있을 정도로 최고 레벨인가? 아니다. 아시아 축구연맹,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나? 홍명보 하면 생각나는 강렬한 전술적 컬러. 정체성이 있나? 없다. 홍명보는 여러 한국 감독 중 하나의 대안일 뿐이다. 한국 대표팀 감독을 할 수 있는 국내 감독이 오직 단 한 명 홍명보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인식부터 버려야 한다. 또 지금 한국 최고의 감독을 뽑는 게 아니지 않나. 세계 무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월드컵 무대 감독을 뽑는 것이다. 프리패스가 정당화될 수 있으려면 세계적인 최고 레벨에 맞춰야 공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감독이 아니라면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만 축구 팬과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세계 최고 레벨을 데리고 올 돈도, 능력도, 협상력도, 의지도 없다면 처음부터 국내 감독이었다고, 홍명보였다고 했다면 이렇게 분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력강화위원회가 꾸려지고 수개월 동안 세계적 레벨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놓고 홍명보를 최고 레벨인 척 모셔오니 분노하는 것이다. 2018년 김 감독. 그러니까 당시 김 위원장이 한국 대표팀 감독 선임 기준을 제시했다. 핵심은 월드컵 본선 수준에 맞아야 한다였다. 이게 바로 최고 레벨이다. 김 위원장은 월드컵 지역 예선 통과 경험, 대륙컵 대회 우승 경험, 세계적인 수준의 리그 우승 경험이라는 세부 조건을 제시했다. 홍명보를 대입시켜보자. 최고 레벨이 아니다. 그들만의 최고 레벨일 뿐이다. 제발 일본과 비교하지 마라. 모리아스 하즈메 감독이 국내파 감독이라 한국도 국내파로 따라해야 한다고. 일본은 협회장을 중심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운 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오랜 기간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지금 먹히는 것이다. 한국이 홍명보를 앞세워 주먹구구식으로 급하게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일본을 따라가려면 싹 갈아엎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오랜 시간을 들여서. 김 감독은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고 했다. 설득 작업도 부족했다고 했다. 위원장의 권한도 빼앗겼다고 했다. 자신이 있을 때는 시스템 속에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쳤다고 항변했다. 축구협회를 저격했다.